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사이가 일정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유선 위에 있는 유체 덩어리라는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선에 대한 스트림 펑션 값 푸사이 값하고 이 유선에 대한 스트림 펑션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요 유선의 차이가 유량 함수의 차이가 나타내는 게 바로 요 사이를 흘러가는 유량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량 함수라는 그런 명칭을 붙인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요. 요 1번하고 2번 사이를 흘러가는 그 유량을 이제 한번 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1번 포인트를 지나간 유선의 유량 함수는 푸사이 1이고 2번 포인트를 지나가는 이 유선의 유량 함수는 푸사이 2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면 여기 이제 DS라는 요 S 선상에 DS라는 작은 면을 잡고요. 거기를 통과하는 작은 유량을 DQ라고 한다면 DQ는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물론 요 DA가 이제 다시 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아, 이 속도와 이 DA의 그러니까 요 DS에다가 이쪽 스페나이즈 방향의 길이를 이제 곱해준 값이 되겠죠. 그게 이제 DA가 되는데요. 그걸 혼용해서 써서 좀 잘못된 요걸 그냥 DS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D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DS의 노멀한 벡터가 이 N 벡터예요. 그러니까 속도 성분하고 노멀한 방향의 성분이 같으면은 100%다 노멀한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이 노멀한 방향에 좀 경사져서 이렇게 흘러가면 노멀한 방향의 성분만 뽑아내야만 흘러나오는 유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도 벡터는 X방향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Y방향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요건 이제 푸사이에 대한 데피니션에서 벌써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리고 요 DA가 아니라 DS예요. 그러면 이제 DS는 결국 어떻게 되냐, 노멀한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 DS에 대해서 노멀한 방향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결국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곱하고 얘하고 곱해서 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두 항을 이제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D푸사이가 돼요. D푸사이. 그러니까 요 DS하고 DS가 없어지고 여기는 라운드 X만 남죠. 라운드 X만 남고 라운드 X번이 라운드 위에다가 라운드 X만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 첫 번째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DS가 여기 분모 분자에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D 푸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푸사이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를 곱해주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DY를 곱해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음함수에 대한 푸사이의 미분값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 X 성분 X와 Y의 펑션으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요. X만의 펑션도 아니고 Y만의 펑션도 아니기 때문에 D 푸사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수학 시간에 아마 다 다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렇게 이제 진행되고 보니까 D 푸사이가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
유량을 의미한다는 이야기. 유량을 의미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아, 1번 포인트하고 2번 포인트 사이에서의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ds들에 대한 걸 뭐 여긴 다시 da라고 그러는데요. ds에 관한 것들을 전부 더해주면 전부 요 작은 ds를 구해서 그 사이에 지나가는 유량들을 전부 더해주게 되면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까지 흘러나가는 유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건 결국 뭐냐면 요게 이제 dq가 되는데 요게 dq가 되는데 이 dq가 결국은 d 푸사이하고 같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푸사이 2에서 푸사이 1을 빼주면은 요 사이를 흘러나가는 유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푸사이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유량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유량함수. 유동함수. 유량함수라고도 해요. 유량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스트링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동함수 혹은 유량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푸사이 값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은 비압축성, 비압축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그렇죠. 2차원 비압축성 유동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U를 이렇게 디파인하고 U가 이렇게 되고 V가 이렇게 되는 부사이로 이제 디파인을 한 거였죠. 근데 모든 유동이 다 그렇진 않죠. 모든 유동이 다 비압축성 유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동에 좀 더 다가가고자 아, 결국은 일반적인 유동까지는 다 다루지를 못하겠지만 아, 일단은 압축성 유동 2차원은 그대로고 정상도 그대로긴 뭐 비압축성 유동은 항상 뭐 덴시티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2차원 정상 압축성 유동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차원 유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Z 방향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정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던 unsteady term, 라운드 t분의 라운드 rho가 0의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차원이라고 그랬으니까 Z 방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듯이 자동으로 continuity equation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U가 이렇게 되고 V가 이렇게 되는 부사위로 디파인을 한 거잖아요. 유동함수, 유량함수라. 그러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V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0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2차원 정상 압축성 유동에서는 요 U 자리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로 곱하기 U가 있어요. V 자리에 로 곱하기 V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여기 U가 있었잖아요. 로가 콘스탄트 하기 때문에 양변의 로를 그냥 나눠줄 수 있거든요. 요 자리에 V가 있었잖아요.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컨티뉴이티 이케이션을 저절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로 곱하기 U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로 곱하기 V가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는 푸사이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조금 달라져요, 사실은. 앞서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푸사이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최적 유량의 의미를 가졌어요. 최적 유량의 의미. 근데 지금 2차원 정상 압축성 유동에서 이렇게 디파인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푸사이가 최적 유량이 아니라 질량 유량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질량 요량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적어놨죠. 푸사의 변화는 질량 요량을 나타내게 된다. 왜? 앞서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이 푸사의 데피니션을 나타내는 이 식에서, 이 두 식에서 속도의 로우가 곱해져 있다는 점이 확연히 달라진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비압축성 요동에서는 푸사이드를 이 로우가 없이 디파인을 했을 거야. 지금 로우가 있이 디파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푸사이를 그냥 최적 유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압축성 유동에서는 요렇게 로유까지 이제 합쳐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푸사이라고 푸사이를 디파인을 하기 때문에 요 경우는 푸사이가 질량 유량의 의미를 당연히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여기 로우가 붙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로우가 붙지를 않았죠. 그냥 DQ는 요렇게 됐었잖아요. 여기 로우가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로우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도 로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프 사이가 뭐가 되냐면은 요게 디프 사이죠. 요게 dm 다시 된다는 이야기. 요건 dm 다시잖아요. 작은 면적 da를 잡고 거기에 이 da에 대해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을 잡으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 높이가 돼요. 높이. 어떤 da가 직사각형이라면 직육면체가 되겠죠. 단위 시간 동안에 나온 혹은 들어온 이 체적이. 그래서 요만큼 이제 단위 시간당 빠져나온 혹은 들어간 체적이 되고요. 거기 덴시티를 곱해주면은 단위 시간 동안에 빠져나온 질량이 된다. 혹은 들어간 질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림에서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 사이를 지나가는 요거죠. 요 사이를 지나가는 질량 요량은 요걸 이제 적분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요걸 적분해 주면 결국 뭐가 돼? 뭘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요걸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푸사이 2에서 푸사이 1을 빼주면은 요 사이를 지나가는 질량 요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차원 정상 그리고 압축성 유동인 경우에는 이 푸사이가 질량 유량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푸사이 1이라는 포인트, 2라는 포인트 사이를 흘러가는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에서의 푸사이가 유동함수가 얼마인지를 알면 그 차이를 가지고 질량 유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또 극좌표일 때는 또 다르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Z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는 R세타 방향의 R세타 평면에서의 2차원 유동을 의미하고 있고요. Z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의 길이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는 그런 유동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R 방향하고 세타 방향으로만 변화가 있는 거죠. 요 식에서 양변에 이제 R을 곱해주게 되면 이 R이 없어지게 되죠. 이게 R이 왜 붙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Z 방향의 미분을 보시면 요 두 항에만 이제 R분의 1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 세타 평면에서는 어차피 Z 방향으로의 미분값이 0이기 때문에 요 R분의 1은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R을 곱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되면은 continuification, 이 연속 방정식을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냐면 R 곱하기 VR이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고 V 세타가 마이너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VR이
R분의 1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면 되고요. V 세타가 마이너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세타는 차원이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푸사이가 유량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 R분의 1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는 지금 차원이 없는 값이 오면은 이 푸사이하고 VR이 같은 차원을 갖게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R분의 1이 있음으로써 R 곱하기 델타 세타를 해야만 요 길이를 의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 세타 평면에서의 유동함수 혹은 유량함수의 디파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이 라운드 세타에는 R이 곱해진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사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적 유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 사이를 흘러가는 그 유량은 그 둘 사이 그 두 점에서의 유량함수의 차이로서 최적 유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극좌표 중에서도 R 세타 평면에서의 비합축성 유동에 대한 스트림 펑션이에요. 그리고 RZ 평면 똑같이 이제 극좌표계긴 한데요. 이 RZ 평면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선 식에서 요 항은 그대로 이렇게 살아남지만 세타 방향의 미분값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Z 방향의 미분값은 0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Z 방향의 미분값이 0이 됐었죠. 그래서 없어진 것이었고요. RZ 평면에서는 RZ 평면에 대한 2차원 유동이라고 한다면 세타 방향의 미분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는 이제 차원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속도 나누기 길이의 차원을 전부 다 갖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리마인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 나누기 길이의 차원을 갖게 되는데 여기 델타 세타만 있게 되면은 속도의 차원만 갖게 돼요. 여기 무차원이라면. 그래서 R까지 곱해져야만 R 곱하기 델타 세타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원도 속도 나누기 길이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RZ 평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역시 양변에 R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R하고 Z는 둘 다 독립변수죠. 그래서 R하고 Z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R까지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이 R에 대한 이 R 곱하기 VR이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되고 R 곱하기 VZ가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푸사이가 된다면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저절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이 푸사이가 유동함수기만 하면은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저절로 만족하게 돼요. 요렇게 디파인을 하면 R 곱하기 VR이 마이너스 라운드 G분의 라운드 푸사이고 R 곱하기 VG가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푸 사이로 디파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박스에 있는 것처럼 VR과 VZ에 대해서 푸 사이를 디파인을 하게 되면 continuity equation을 저절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번과 2번 사이의 유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요 푸사이는 요 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단위 1라디안에 대한 그 유량을 나타내게 돼요. 1라디안에 대한. 그래서 이 파이를 곱해줘야만 전체
그러니까 RZ 평면에서 요 전체에 대한 유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푸사이는 이 세타 방향으로의 각도가 1일 때, 1라디안일 때, 1라디안일 때의 유량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파이를 곱해줘야만 전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축대칭 유동, RZ 평면에서의 스트링 펑션은 이와 같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 같이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 푸사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위 각도당 1라디안에 대한 유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전체 유량을 구하기, 파이프 전체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4.8절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분히 이제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와도와 이 볼티시티죠. 그리고 비회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에서 이제 스트링 볼티시티 그 이퀘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컬이 0인 경우를 비회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컬은 이렇게 이제 취하는 값이 바로 컬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0이 되면 비회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회전하지 않을 것 같은 파이프 내에 흘러가는 유동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회전 유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벨라스티 그레디언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전부 회전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회전 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이 제로가 된 벨라스티의 컬이 0이 되는 경우가 바로 비회전 유동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회전 유동이 곧바로 비회전 유동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회전 속도, 이 Z축에 대한 평균 회전 속도는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각도가 D알파고 요 각도가 D베타라면 만약에 D베타가 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축이 요 면이 그러니까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 두 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잡은 컨트롤 볼륨이에요. 컨트롤 볼륨의 한쪽 엣지에서 본 두 길이 방향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D베타가 0인 경우를 생각하면 이 D알파만큼 이렇게 기울었다고 생각할 때 이 컨트롤 볼륨 전체는 어떠냐면은 이 2분의 D알파만큼 이쪽으로 회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D베타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 D베타만큼 요쪽이 이제 플러스 D베타라고 디파인을 했으니까요. 요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디파인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D베타만큼 이렇게 회전을 하면 요 전체 컨트롤 볼륨은 2분의 D베타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속도니까 각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각속도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dt로 이제 나눠 준 거예요. 시간으로. 그래서 여기 d 알파가 왜 들어갔는지 요 면이 요 면이 요렇게 회전을 하면 얘는 가만히 있고 요것만 이렇게 회전을 하면 전체 컨트롤 볼륨으로 봐서는 2분의 d 알파만큼 회전에 컨트리뷰션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이 D베타 그래서 2분의 1이 붙는 거죠. D베타도 마찬가지예요. D베타가 만약에 D알파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D베타는 요게 플러스라고 디바인을 했으니까 요 그림에서요.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D알파, 2분의 D알파에서 D알파만큼 회전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요쪽을 D베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D알파에도 2분의 1, 마이너스 D베타에도 2분의 1을 곱해서 더한 게 이 전체적인 컨트롤 볼륨이 회전을 한 회전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회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dt로 나누어야 되겠죠. 시간으로 각도를 나누어야 각 속도, 회전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dt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dt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시간 t에서부터 dt라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요 선에 있던 이 빨간 선이 이렇게 C-로 이렇게 움직인 거고요. 예, 요렇게 B-에서 요렇게 요 점까지 있던 이 빨간 선이 A-로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A-라는 포인트로. 그래서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어느 시간 동안에? DT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요 각도들, 요 길이들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속도가 이제 u가 된다면 여기는 속도가 다를 수 있겠죠. 이 포인트에서는. 그럼 이 y가 증가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u의 변화율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y 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u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제 단위 길이당이죠. 델타 y로 나누었으니까. 이 둘 사이에 아, 여기가 델타 U만큼 차이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단위 길이당, Y 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만큼이 차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길이가 얼마만큼 지금 떨어져 있냐면은 DY만큼 떨어져 있죠. DY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Y를 곱해주면 단위 길이당 델타 U가 이렇게 되는데 그 길이인 DY를 곱해주면 델타 U가 되겠죠. 이 B-와 A- 사이에 델타 U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곱하기 DY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속도 차이예요. 이 두 점 사이의 속도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상대적인 이 길이, 요점, 요점과 요점 사이에서 이 길이, 이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속도 차이니까 시간만 곱해주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길이가 이게 dt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에 이 u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요 길이는 뭐 때문에 생겨날까요? 요 B와 C 사이에 V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X 방향 속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저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죠.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요 둘 사이에 U가 차이 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요 길이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V가 차이 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D알파라는 각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점 사이 B'와 C' 사이에 속도 차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X 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V의 차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로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거기다 곱해주면은 두 점 사이에 Y 방향 속도 차이를 구할 수 있어요. 즉 델타 V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에다가 DX를 곱해주면 델타 V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차원을 우리가 살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속도 차이를 알았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델타 Y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뭘 곱해줘야 돼요? 시간을 곱해주는 거죠.
델타 V에다가 시간인 델타 T, dt를 곱해주면 결국 이 y 방향의 길이 차이인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아셨죠?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았고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았어요. 자, 요 길이는 원래 얼마였냐면은 dy였어요. dy였는데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속도 차이가 있죠. x 방향의 속도 차이 때문에 요 길이가 생겼듯이 y 방향의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dy에 비해서 요만큼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돼요. 이 점보다 요 점에서의 y 방향 속도가 더 크면은 늘어날 거고요. 요 점보다 요 점의 y 방향 속도가 작으면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dy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거나 늘어날 거예요. 뭐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에 y 방향의 속도 차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단위 길이당 속도 차는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면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dy를 곱해주면은 델타 v를 구할 수 있어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y 방향의 속도 차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은 결국 거리 차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원래 dy였는데 얼마나 더 늘어나거나 얼마나 더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t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길이는 dy에서 요만큼이 더 늘어난 거예요. 원래 여기 dx는 요걸 dx라고 디파인을 했지. 여기는 x 방향의 거리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dt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u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길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 길이 원래 얼마였어요? dx였어요. 자, 요 길이가 왜 이제 dt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차이가 날까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은 요 두 점 사이에 x 방향의 속도가 차이가 없으면 요 dx가 변할 리가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y 방향으로 차이가 있으면은 요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y 방향으로도 속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똑같이 올라갔다 똑같이 내려 이건 차이가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만큼 단위 길이당 이 y 방향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렇게 차이가 보이게 되는 거죠. x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x 방향은 요 두 점 사이에 u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거리가 달라지게 dx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에 x 방향의 속도 차이는 단위 길이당 속도 차이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라고 적을 수 있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dx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에다가 dx를 곱해주면 두 점 사이에 x 방향의 속도 차이를 구할 수 있어요. 거기다 dt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고? 두 점 사이에 거리 차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dt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원래 dx였는데 얼마나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지 그 거리 차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제가 했던 말씀을 다시 잘 거꾸로 돌려서 한번 보시든지 해서 요 길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와 여기는 당연히 원래 길이인 dx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거리 차이들이 이렇게 붙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dx, dy에 해당되는 게 여기는 원래 없었어요. 이 dt라는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이 a와 b가 그냥 요 y축 선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b와 c도 마찬가지로 x축 선상에 있었어요. dt라는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요 b와 c 사이에는 y축 방향으로는 거리 차이는 원래 없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x축 사이, x축 방향으로 길이 차이는 dx만큼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dt라는 시간이 흐르면 좀 더 길어지거나 좀 더 짧아지는, 요만큼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탄젠트 d알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탄젠트 d알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로 구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아크탄젠트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요. 탄젠트 d알파는 요만큼이 되겠죠. 요 길이, 즉 요 길이분의 dx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곱하기 dx 곱하기 dt. 그렇죠? 분모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분자에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곱하기 dt, dx dt. 그렇죠?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d알파는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d알파는 우리가 원래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이 델타 알파가 무한히 작아질 때, 이 값으로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d알파가 작아지면 탄젠트 d알파나 그냥 d알파나 사인 d알파나 전부 같은 값이 돼요. 그렇죠. 이 d알파가 크다면 d알파 값하고 탄젠트 d알파 값하고 사인 d알파가 전부 다른 값을 갖게 되는데요. d알파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세 값은 계속 같은 값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d알파 대신에 이 dt가 0으로, 시간이 0으로 갈 때는, 시간이 0으로 가면 당연히 이 d알파나 d베타가 작은 값이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탄젠트 d알파나 그냥 d알파나 거의 비슷한 값이 되고요. 그냥 요 아크탄젠트 없이 그냥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으로만 dt가 0으로 갈 때 요 값으로만 d알파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값인데 결국은 요 값인데요. 요 값인데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일단 분모는 어떠냐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요 값이 훨씬 커요. 일단 dt가 0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dx는 원래 요만큼 있던 값이잖아요. dx가 요만큼 있던 값에다가 dt라는 시간이 흐른 동안에 요만큼 조금 더 늘어났을 뿐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dt가 0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요 값에 비해서 요 값이 아주 작은 양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dx 자체도 원래 작은 값이죠. 근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는 결국 작은 값이 아니에요. 델타 u도 작은 값이고 델타 x도 작은 값이기 때문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는 작을지 클지 알 수 없는 값입니다. 이건 알 수 없는 값이에요. 근데 dx하고 dt는 둘 다 작은 값이거든요. 얘가 작은 값이긴 하지만 이건 작은 값에다 작은 값을 곱했으니까 훨씬 더 작은 값이 돼요. 훨씬 더 작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그냥 dx라고 적을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적을 수 있겠다. 이 값은 그냥 빼버려도 되겠구나. 1에다가 0.1을 더해보니 그대로 뭐 1.1이니까 1.1이나 1이나 비슷하잖아요. 우리 공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 값은 이제 무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건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긴 하지만 요건 이제 이게 0에 거의 가까운 값이라서 빼버려도 상관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분모에도 dx가 있고 그래? 분자에도 dx가 있네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dx를 소구해주면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그리고 dt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왜 dt를 굳이 이렇게 남겨놨냐면 우리한테 결국 필요한 값이 뭐냐면 dt분의 d알파거든요. 그냥 d알파가 아니에요. 이 d알파가 움직이더라도 긴 시간 동안에 d알파가 요 정도 각도가 움직이는 거하고
짧은 시간에 요 정도 움직이는 거하고는 회전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시간 동안에 움직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분의 각도 차이로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dt분의 d알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타당해요. 왜? 이 각속도, 이 면이 움직이는 속도는 뭐가 빨라야 이게 빨리 움직이냐면은 요 두 점 사이에 v 차이가 크면 클수록 빨리 움직이게 돼 있어요. dt분의 d알파는 뭐냐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라는 게 너무 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 두 점 사이에 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dt분의 d알파가 더 클 거라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실. 아주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dt분의 d알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길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요 길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요 길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요 길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dt분의 d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d알파를 구해요. 탄젠트 d알파를 구하게 되고 결국 d알파가 작은 경우, dt가 작은 경우에는 탄젠트 d알파나 d알파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d알파를 그냥 탄젠트 d알파 값으로 대신을 하게 됩니다. 대신하게 되고요. 이 분모에서 이 dx와 둘 사이에 크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두 번째 항의 크기가 dx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작아요. 그래서 요 값은 생략을 할 수 있고 dx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d알파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dt가 0에 아주 가까운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dt가 0에 가까울 때 아주 작아져서 0에 가까울 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에 곱하기 dt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죠. dt가 0에 가까이 갈 때라는 단수 조항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dt분의 d알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베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탄젠트 d베타나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게 돼요. 언제? d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dt가 상당히 큰 값일 때는 d베타하고 탄젠트 d베타는 다른 값을 가져요. dt가 작을 때만 탄젠트 d베타나 아니면 사인 d베타나 이런 값들이 전부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극한으로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0으로 가게 되면은 dt나 d베타나 사인 d베타나 탄젠트 d베타나 전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d베타 대신에 탄젠트 d베타를 따지는 거예요. 요게 탄젠트 d베타예요.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탄젠트 d베타잖아요. 그래서 dt가 0으로 갈 때는 d베타 대신에 탄젠트 d베타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탄젠트 d베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원래 길이가 dy였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조금 늘어난 그 길이가 이 dy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은 dy에 비해서 아주 작은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아주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분모는 요 값을 빼고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0.0001이라고 보면 1.0001이나 1이나 거의 비슷한 값이잖아요. 우리가 공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주 작은 값은 더구나 dt가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작은 값이 될 거죠. 이 값은 빼버려요. 요 값은 approximately dy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모 분자의 dy를 이렇게 소개해주면 요 나머지 값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곱하기 dt가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국 원하는 값이 뭐냐면 dt분의 d베타가 어떤 값인지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각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각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어요? 요 두 점 사이에 어느 방향의 속도 차이가 커야 요게 빨리 움직이겠어요? 맞아요. X 방향의 속도 차이가 커야만 요 각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 두 점에서 X 방향의 속도가 똑같으면 회전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평행 이동을 할 뿐이지 이런 각속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각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dt분의 d베타가 단위 시간 동안에 이 움직임 각도가 크기 위해서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커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t분의 d베타 대신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수학대로 놀고 공학은 공학대로 가면은 아주 엉망이 되는 거죠. 너무나 외울 게 많아지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들 모든 항들에 있어서 유체각뿐 아닙니다.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모든 항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여러분들이 리뷰를 할 때 그 항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Z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이 각속도는, 그러니까 요렇게 도는 각속도죠. 요렇게 도는 각속도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게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dt분의 d알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가 되고요. dt분의 d베타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된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을 대입을 하면 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같은 방법으로 x축에 대한 회전 속도, y축에 대한 회전 속도도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만 오메가 X가 왜 이렇게 되는지, 오메가 Y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만, 딱 한 번만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메가 X가 왜 이렇게 되는지, 오메가 Y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만 유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뭐 그래도 한 번은 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각속도 벡터, 그러니까 요게 X 성분, 이 X축에 대한 각속도, Y축에 대한 각속도, Z축에 대한 각속도가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요 값은 이 컬이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요.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 게 컬이잖아요. 컬의 2분의 1의 값을 지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 방향 성분은 이렇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W 마이너스 요렇게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가 되는 거죠. 그리고 Y축 성분, J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값,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요. 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 라운드 Z분의 라운드 U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W가 되는 거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W가 되는 거죠. K방향 성분은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요거 빼기 요게 되는 거죠. J방향 성분만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요거 빼기 요게 되는 거죠. 혹시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면 안 되는데 수학 시간에 안 배웠더라도 아마 수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복소수에 대해서 아니면은 아, 이미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속도에 대한 컬인데요. 이 각속도는 여기에 2분의 1, 전부 2분의 1이 붙어 있잖아요. 왜 2분의 1이 붙는지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컬을 취한 요만큼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볼티시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볼티시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볼티시티는 각 속도 벡터의 2배의 값을 가져요. 이 볼티시티는 왜냐하면 벨라시티의 커를 그냥 그대로 볼티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속도를 우리가 구해보면 이 각속도는 이 볼티시티, 즉 벨라시티의 커를 취한 값의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속도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각속도의 2배를 내주면 볼티시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각속도가 0이 되거나 볼티시티가 0이 되는 유동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회전 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9절에서는 이 비회전 유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